참 이 부분 저도 얘기하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좌파들 공격이 세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저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제가 공격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민운동하면서 고소고발 안 당해보는 거는 제대로 시민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공격이 많은 수밖에 없는데 작용화된 교육 현장 청산 이게 저는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닐까. 좌파교육감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김상곤 교육감이 보궐로 되고 또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상곤 교육감이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도에 바통을 이제 물려받았죠. 그리고 2018년도에 재선에 또 성공했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에 사는 주민으로서 제가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8년을 제가 보면 와, 제가 2014년도에 선거했다 2018년도에 선거하는 걸 보는데요. 아, 2018년도에 선거 이거 이기기 쉽지 않겠다.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이었냐면 2014년도에 시작됐던 이재정 교육감이 이제 취임하면서 시작한 꿈의 학교라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2014년도에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도 전체 뭐 한 100개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에. 성남에도 한 4개 정도 됐으니까 꿈의 학교가. 그런데 이게 꿈의 학교가 2018년도에 선거할 때쯤 보니까 거의 1,500개 가까이가 된 거예요. 경기도 전체. 뭐 이재정 교육감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1,500개 그 꿈의 학교의 예산주죠. 거기에서 또 자기들만의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선거 이기겠나? 이게 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를 바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도 교육은 13년을 좌파 교육감들이 해왔어요. 혁신학교 시작을 했고 아까 말한 민주시민교육 시작했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교육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지금 10년 차죠? 그 전에 광노현 교육감이 있었지만 금세 또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광노현, 강민정,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강민정은 이분은 중학교 교사였던 사람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광노현 교육감직 상실당했죠? 박탈당했죠? 선거법 위반으로? 물론 사면이 됐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2019년도에 선거 나이를 줄일 때요. 18세로 줄일 때. 그 선거법 개정할 때요. 그때 이들이 무슨 운동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뭘 했냐면 학생들한테 모의선거 교육을 합니다. 그때 2020년도가 총선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총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모의선거 교육을 해요. 조희연 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들한테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학교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들만 하는 거예요. 뭐 강제도 아니지만 원하는 학교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데 그 모의선거 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징검다리 공동체 광노현 교육감이에요. 그때 2019년도에 그 인터뷰할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선거법을 위반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선거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게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그 모의선거 교육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관계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무슨 의도일까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선거를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고3 아이들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면 무슨 교육을 할까요? 한신대 성공회대 출신들이고요. 이들은 김상곤 교육감도 그렇고 이재정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 둘 다 성공회대 출신이잖아요. 성공회대 출신 중에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 또 있잖아요. 신영복. 마르크스주의 저는 귀족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스팔트에 사는 운동할 때는 이들은 안 나오고 와서 뭐 연설이나 조금 하고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거의 조용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조희연 교육감이나 김상곤 교육감 보세요. 김상곤 교육감 뭐 나무 위키나 이런 데만 봐도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교수노조 위원장 할 때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한미동맹 폐기 주장 담은 선언문 낭독하고 그리고 2005년도 사이버노동대학에서 총장인가 뭐 할 때는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이런 교육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요. 그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요. 현대 한국사회운동가 조직이라는 저서에서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 같은데 통일혁명당 50년대 60년대를 통일혁명당 통역당이죠. 말 그대로 신영복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연루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남민전이라고 하죠. 줄여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이러면 또 잘 알아듣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화시켰냐. 아니, 독재 미화, 친일 미화가 아니라 이건 무슨 공산주의 미화입니까? 그렇죠? 비합법 혁명 전위 조직이다라고 칭해요. 얼마나 말 그럴듯합니까? 얼마든지 혁명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비합법적일 뿐이다. 이렇게 미화시켜서 신영복을 우상으로,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참여연대, 전교조하고 다 관련 있고, 교원노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죠? 그 다음에 교사노동조합, 여기 지금 교사노동조합, 연맹임, 교사노조,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요. 이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 정교조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뭐 여기 처음에 관여했던 분들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 아, 이제 87년 항쟁 이후, 민주화 운동 이후 이제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길러내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민주화 교육을 시키자. 뭐 철저하게 자기들식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겠죠. 제가 궁금해서 한 번도 정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요. 정교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참교육의 함성으로라는 정교조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아유 뭐 무슨 군가 저리 가라예요? 혁명가 저리 가라예요?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민족 민주 인관화 교육 만만세 교육동지 굳세게 단결 전진한다. 뭐 이런 가사 좀 생경해요. 요즘에는 저희한테는. 그쵸? 근데 이것이 교사활동이 맞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왜? 이게 제가 2021년도인가요? 정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데 앞장섰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서명운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명운동을 받는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캡처해놨던 건데요. 10,000명, 열정단을 모집한다 이거예요. 99도시 대모집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그런 서명, 10,000명 서명을 받더라고요. 교사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왜 하냐. 불편한 거죠. 왜? 교사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이하경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3선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쵸? 남의 집 침투했던 사람 아니에요? 재벌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여기에 이제 보면 다 오은정 정교조 통일위원장, 뭐 이하경, 뭐 이런 사람들이 이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법률 제청 심판 토론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여가지고 3년 가까이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한다. 저희는 좀 위헌 소송한 거에 대해서 합헌 판정하라고 저희가 막 계속 1인 시위하고 이런 걸 같이 했거든요. 저희 뭐 국정원 전직 직원들 뭐 뜻한 바들 같이 있는 분들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끊임없이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노동운동을 하면서 뭐 곳곳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지금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결정 촉구 막 이런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막 나간 거죠.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정교조 퇴직교사들 국가보안법은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다 자기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했다고 해갖고 받으니까요. 그런데 담임쌤이 간첩이라고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정교조, 이게 지금 강원도의 전교조, 창원 간첩단 연계된 정교조 간부 국구럼 없이 결백 주장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됐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그 전교조에서 막 시위를 하고 탄압이다 뭐다 이제 공안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가 뭐 탄압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죠. 또 공안몰이 하냐, 윤석열 정부를 왜 지금 정교조를 겨냥했나, 이렇게 공격을 할, 정권 초기부터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옛날에는 쏟아져 나오는 게 겁이 났는데 요즘에는 별로 쏟아져 나오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 별로 겁이 안 나요. 정교조 민노총 그 수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안 넣었지만 제 책에, 다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석기 석방하라고 집회하는 사진들이 좀 인터넷 언론사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숫자예요. 그 대략 보면. 근데 뭐 아주 절도 있게 시위하거든요. 뭐 청와대 앞에 막 그랜드 피아노 50대 쫙 깔아놓고 막 연주하고 이석기 석방을 하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조차도 그런 일반 국민들은 더 모르죠. 제가 쓴 책에 그 사진이 캡처돼서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와 막 숨 막힌다. 야 이게 어떤 그 훈련된 조직의 힘이다. 막 이런 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우리 집회하는 거 보면 아주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나마 지금 피켓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죽하면 국민들이 쫓아다 길바닥으로 나갔겠어요. 이런 거 보면 위기의식을 느낀다니까요. 한미연합훈련을 왜 반대하냐고요, 교사들이. 민노총, 이게 지금 다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잖아요. 아까 김상권이 외친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 민노총이 외치는 거 똑같고, 정교조가 외치는 이유가. 근데 왜 거기에서 윤석열은 왜 물러나라고,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전교조 그 통일위원장이라는 분이, 이 오은정이라는 이분이, 위원장이라는 분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조선 직총,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 직총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거죠. 아니 그럼 한미 연합훈련 안 하면 자기들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켜줄 건데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뭐 북한에다 갖다 바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방어전쟁, 침략전쟁을 왜곡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남북 노동자가 단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저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그림 보시면 한미동맹 반대하는데 윤석열 지금 타도하라고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이거 뭐예요? 얼굴. 그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 때 저도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촛불 집회 때는 보니까 뭐 다른 사진들 제가 막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피가 철철 나고 뭐 너무 흉측한 그런 것들을 막 진짜 들고 집회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그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촛불 집회 갖고 아주 아름답게 촛불 집회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교과서나 이런 교과서에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쪽 편에서는 과격하게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언론에 JTBC에서 저는 보도한 걸 못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집회 자유롭게 하면서 무슨 윤석열 정부가 공안 그래서 검사 무슨 탄압이에요. 자기들 할 거 다 아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나요? 윤석열 퇴진하라고 학생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고요. 이것도 한번 시끄러웠죠. 촛불 집회 한다고 뭐 아이들하고 교복 입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이게 제자를 동원해서 뭐 고발하겠다 그래서 학수연에서 또 얘기가 나왔죠. 촛불 중국 규탄 및 백금률 추가 고발이 학수연, 전국 학생 수호연합은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인원고등학교 사태 때 전교조 선생들에 대해서 비판했고 조희연 교육감 하여튼 뭐 그때 인원고등학교 사건이 좀 주로 이슈가 됐었던 학생들이에요. 인원고 사태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좀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반일 구호를 강요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교사한테 징계받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알리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하지 않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오히려 학생들이 무례했다고 해서 그 징계,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거에 대해서는 침묵했죠. 조희연 교육감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폐기 반대 운동 이런 것들 서명을 왜 전교조에서 받냐고요. 왜 이런 걸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을 왜 하냐고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괜찮다고 들이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 한 게 아닌데 이거를 막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쟁해서 정확히 밝힐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피켓 들고 쏟아져 나오는 거 이것에 왜 전교조가 앞장서냐 이거예요. 계기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선생님들이 6.25 계기교육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아니 그리고 6.25 교육 안 해요? 학교에서? 이랬더니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교조 홈페이지를 봤는데 계기 수업에는 6.25나 뭐 천안함이나 뭐 이런 연평해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주로 그냥 기후정의 아까 운동하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5.18 관련된 거 세계 노동절 지구의 날 계기 교육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4.16 잊지 않고 행동하기, 혁신학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만 페미니즘, 노동, 탈핵, 생태환경 뭐 이런 건 있는데 글쎄요. 전 아무리 찾아봐도 6.25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5.18 민중항쟁 계기 수업은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런 수업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들을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5.18 관련된 계기 수업은 되게 열심히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하시나 봐요. 5.18에 대해서는. 그리고 18대 대선 정당별 정책 비교 중고생 활동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계기 교육 뭐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가르쳐요. 공동 수업 자료라고 해갖고 많이 올려놔요. 제가 다 캡처해 봤는데요. 그런데 정교조 홈페이지에 5.18 4.3 사건은 있는데 6.25 전쟁 천안함 연평해전은 없다. 제로. 검색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또 교사노동조합 연맹이라고 해서 요즘 교사노조라고 해서 MZ세대들이 많이 요즘 들어간다 하는 요 세대도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또 무슨 교육을 할까 봤더니 이거 4.16 세월호 교육은요 2014년 도의 세월호 4월 16일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틀인가 며칠 있다가부터 계기 수업 자료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해 추모 추모 관련 행사 하고 있고요. 매해 추모 관련 수업 자료들이 계속 옵니다. 2014년, 15, 16, 17, 18, 19년까지 5주기 수업 자료까지 해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세월호 관련 266건, 2014년 4월 20일 이후로 참 자료들을 많이 잘 만들어서 저도 좀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정교조 홈페이지에 어떤 성평등 성소수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며느리와 사위 이래서 남편 가족의 아내를 부를 때 며느리, 며느라기, 아가, 이름, 재수씨, 올케, 형수님, 새언니 이거 다 성평등, 평등한 호칭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김서방, 이서방 뭐 이름 부르거나 김서방, 제부, 매형, 형부 이런 거 다 아가씨, 도련님 이런 것들은 상전을 높여 부르던 호칭이고 며느리도 며느, 미늘, 뭐 미늘 아이 구조로 해서 며느는 기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라는 말이 기생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통이야 해서 전통이라도 불평등은 평등하게. 전통이라도 이건 불평등하다. 그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그래서 퀴어 어린이,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막 반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에서도.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지향할 필요가 있나? 난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사실은 미국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성소수자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그 찬반이 엄청 심해서 시위대까지.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은 오히려 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남자가 버젓이 성전환 수술 뭐 이런 것도 안 한 사람이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건들,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제 그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도 성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거죠. 또 네, 이렇게 반대가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아동 세대 다양성 교육, 이건 다양성 교육이 아니다. 미 초등학교 성소수자 행사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충돌한 거예요. 성 관련 교육은 부모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근데 다양한 가족 형태 배워야 된다. 사실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조금 다양한 가족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둘 다 남자인데 엄마 아빠.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일 수도 있고 나한테 엄마 아빠가 둘 다 여자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화책들이 이제 학교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조희연 교육감한테 서울시 의원이 김혜영 의원이 엄청나게 그 문제 제기를 한. 조희연 교육감도 그 김혜영 의원이 막 줄줄줄 읽으니까 민망해서 어떻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런 게 전혀 지금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여성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 문제과 성평등 뭐 이런 것들,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이름으로
정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좀 발전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발전하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습니다. 아직은. 글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남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그런 거를 그런 비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또 공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말도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그들만의 표현의 자유지 본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게 참 씁쓸하다. 혁신학교 뭐 이런 얘기들만 있고요. 좌파교육감이 키운 혁신학교는요. 전국에 다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행복학교, 뭐 빛고울 혁신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다 행복학교 이런 것도 다 혁신학교들인데요.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혁신학교는 저희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적은 부진하고 자기들이 말했던 혁신학교를 주장했으면 결국은 말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뭐 지금 엄청난 일반 고등학교도 다 성장을 했어야 되고 뭐가 더 좋아진 건지 하향 평준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만 더 많이 하는 거죠. 정교조 교사의 집합소는 혁신학교다. 뭐 인원고등학교 사건 때 있었던 얘기지만 혁신학교 정치 편향 관련된 제가 기사 검색 결과를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카인즈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사들 같은 거 쭉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거는 혁신학교를 왜 엄마들이 반대하는지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반포에 있는 유명한 경원중학교는 엄마들도 그렇고 이거 범계중학교, 샘모로 초등학교, 부흥중학교, 혁신학교 지정 안 하기로 했다고 엄마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학교 지역에서 주로 많이들 반대들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고 기사들만 봐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잖아요. 2020년도 12월에 난 기사인데요. 혁신학교 교사가 북이 우리 공무원 쏜 거는 종전선언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매번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또 학생인권 조례는 문제가 없나요? 최근에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많이 이슈가 됐어요. 조혜영 교육감은 이거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1인 시위까지 하고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노총에 33,00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인권 조례가 교사의 지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사의 권리를 추락시켰다. 교권을 추락시켰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이 84.1%예요. 그러니까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33,000명이 말한 거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조혜영 교육감은. 자기 진영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권과 학생인권을 이렇게 대등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학생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학생의 권리가요. 헌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어요. 기본법으로도 다 얼마든지 헌법에도 다 있는데 이들이 조례를 남발해서 근데 이 조례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만 있지 학생들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 쪽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학생인권 조례에는 교사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잠자는 애도 못 건드린다. 여러 가지 학생들이 권리 주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6개 시도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다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시도죠. 6개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인천만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개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와 비슷한 것도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0개 학교에서는 그럼 학생인권이 말살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걸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지나친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을 너무 남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양식에 맞춰서 양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죠. 규칙이나. 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 제약을 하냐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거는 2020년도에 경기도 초중고 700여 개 학생 학부모들 교사를 상대로 해서 무슨 강의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신청해서 들어가서 봤어요. 무슨 강의를 하나. 그래서 존엄이 꼽히는 학생인권이라고 했는데 학생인권 침해 사례라고 해갖고 올려놓은 것들을 보니까 좀 너무 좀 학생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의 건강권 개성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한 사례에서 겨울철에 외투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교사가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색도 제한했다. 이래서 학생이 신고한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빨간색 입었다고 좀 무채색 외투만 좀 검정색 뭐 이런 쪽으로 입으면 안 되냐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고 학생이 자기 이제 건강권 뭐 이런 거 침해방해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뭐 이런 사례들은 제가 쭉 나온 거 보면 사생활 자유 침해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직업을 물었더니 그런 설문지를 배부했다고 해서 자기 가정형편을 상중하로 표시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사생활 침해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깨우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교권 침해가 13년간 오히려 52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법의 부작용도 교권 침해를 가세했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교권 문제 때문에. 젊은 선생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도 저희들도 같이 가슴 아파했고 정말 실추된 교권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사의 권리가 실추된 것이 물론 학생인권 조례의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교사노조연맹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또 한국노총으로 들어가 있어요. 2020년도인가 한국노총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공공노조로 들어가서. 근데 여기가요. 지금 작년 서희초 사건 때 이분들이 목소리를 되게 열심히 내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원 수가 11만 5천 명이 됐다고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서희초 사건 터지고 나서 매달 8만 명이 됐다, 몇만 명, 10만 명이 됐다, 11만 5천 명이 됐다 이렇게 매달 자기네 회원 수가 몇 명이 늘어났다고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사의 죽음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해주는 대변해주는 단체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죠. 보호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 근데 저는 사실 교사노조가 그 탈정치 뭐 교사노조의 급성장 시대착오 전교조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한번 띄웠어요. 2023년도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교사노조연맹의 교사노조는요. 서울교사노조하고 중등교사노조하고 이렇게 해서 합쳤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처음에 초대 1대 위원장, 2대 위원장이 3대 위원장, 지금까지 이제 2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 다 정교조 출신이거든요. 정교조에서 정책실장하고 정교조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원고등학교 사건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인원고등학교 그 빨간 머스탱이다 해갖고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교사노조 이거 이제 이들이 해왔던 행보들도 다 조희영 교육감하고 한쪽 진영과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교사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지나 말든가. 탈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4.19 뭐 이런 거 교원노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이거 이제 대한교조 선생님이 만든 자료인데요. 볼까요? 1대부터 3대. 1대 위원장은 김은영. 아까 인원고등학교 사태 때 그 선생님이고요. 이 위원장 김용서라는 이 사람은 전교조에서 사무총장 뭐 이런 걸 했었던 사람이에요. 정책 뭐 위원장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김은영은 2008년도 민노당 비례대표 후보까지도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중립이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절대 이 사람들 정치적 중립 지킨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1대 위원장이고 2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이 지금 다 2대 위원장 김용선은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들이 2001년도 정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장원이라는 사람 지금 2대, 3대 지금 교사노조에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정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고 2007년 정교조 정책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또 그 사람들 하는 그럼 정교조에서 나 나왔어. 교사노조연맹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정교조하고 이념이 생각이 안 맞아서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들의 행보를 보면 글쎄 저는 한번 좀 앞으로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교사노조를요 정말 열심히 키워준 공로자가 있어요. 이 교사노조를 엄청 열심히 키운 유은혜 장관이에요. 2018년도에 정말 몇 명 안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 서울교사노조 몇 명 안 됐고 인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김상곤 교육감이 나가고 나서 이제 사퇴했죠. 입시제도 잘못 건드렸다가 사퇴했죠. 그때 이제 저희가 극렬하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김상곤 사퇴하라고 막. 근데 사퇴를 시켜놨더니 유은혜가 장관이 됐는데 최장수 장관이 됐잖아요. 35개월인가 몇 개월. 근데 이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교사노조하고요. 교육부하고 단체 협약식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사노조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내세웠겠죠. 슬로건처럼. 우리는 정교조와 다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 그럼 정교조는 정교조 요즘 요거도 먹는데? 아, 그래? 정교조보다 좀 다른 데인가?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교사노조도 힘을 모아서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한 13만인가요? 14만인가 되는 저기가 한국노총으로 들어갑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교조는 민노총, 교사노조는 한노총, 양대 산맥을 거의 볼까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전교조입니다. 교사노조 상징하는 거죠. 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너무 비약을 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 단체를 제가 홍보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단체는 원래 2009년도가 하여튼 먼저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그동안 활동을 좀 뜸하게 하셨다가 보수 우파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야, 교사가 선생님이고 스승이면 참 좋겠는데 노동조합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어서 교원조합이다라고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이제 조합이에요. 교사들 조합인데, 그나마 부산의 금성고등학교에 있는 사회 선생님인 조윤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셔서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양새를 좀 갖췄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조가 제가 2023년도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를 부산의 UN 거기에서 해가지고 유엔공원에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갔었고요. 이게 202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자유를 외치다 해서 이런 계기 교육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활동하는 분들인데 이쪽 단체들이 6.25 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학교에서는 6.25를 어떻게 배우나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현장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6.25 계기 교육을 이렇게 안 하고 있나? 이래서 제가 계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교원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했었고요. 저도 여기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의미 있는 교육들을 하고 주로 교사 연수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학마다 이렇게 현실을 넘어 미래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원자력 계담 깨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바로 알기, 여러 가지 연수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정책 간담회 때 제가 정경위원실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도 꾸준히 이런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인데, 작년에도 9.4 멈춤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도 이제 이 선생님들은 일단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교사로서 추모는 교실을 지키면서 하겠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다 휴업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선생님들은 다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참 선생님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하여 먼저 공부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셔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내가 참교육으로 가장한 전교조 교육 척결이다,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한테는 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시작이 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스승이 되고 교사가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다. 그래서 참교육으로 가장한 전교조 교육, 저희도 이거 거부한다. 아이들한테 집회 나가라고 하고, 촛불 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반대하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반대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기후운동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얼마든지 정부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개인의 몫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한테 받는 영향,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받는 영향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제가 느꼈던 것들, 제가 자료 찾아봤던 것들을 쭉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쓴 이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책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입시제도 관련돼서는 좌우 개념이 아니다,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엄마들이 느끼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입시 비리 이런 것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다음에 선생님의 영향력이 큰 이런 수시제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던 말들이 다 증명이 됐거든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교육운동했던 것들, 또 시민, 또 다른 목소리를 냈던 시민운동 했던 것들을 적었던 책이에요. 이 책에는 저의 얘기들이 좀 적혀 있는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저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이 나라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에는 그래도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욕을 먹으면서도, 또 독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면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우리 세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헌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것만 계속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기를 바라고요. 그 시작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말 좋은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교사들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 교육개혁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